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유령 주식 탐욕이 부른 대가. 지난해였죠.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이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서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기 전에 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구성훈 씨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법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담담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상 초유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은 증권가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님, 당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해요. 예,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 2008년 4월입니다. 당시에 전산실에서 삼성증권에 배당을 해줄 때 보통 이제 1,000원을 배당해 줘야 되는데 네. 1,000주를 배당한 거예요. 당시 삼성증권 주식이 3만 원 정도였으니까 총 배당한 금액이 112조 원 정도고, 삼성증권은 자본금이 4,500억이고 발행된 주식이 9천만 주입니다. 네. 당시에 배당한 주식 수는 30배가 넘는 28억 주를 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증권 내에서도 배당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내 방송을 했다 그래요. 직원들에게 주식이 금액을 배당해야 되는데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네. 경고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체결된 주식이 16명 주식이 낸 게 체결됐고, 또 특히 3명은 한 사람당 200억에서 500억 정도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있었지만 네. 당시 직원들이 그 잘못된 것을 알고도 또 서로 카톡도 주고받았다 그래요. 이거 팔아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또 만약에 한 500억 정도 팔게 되면 그 변호사비 비용을 내고도 남으니까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해 4월이니까 꼭 1년 전입니다. 변호사님, 이 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당시에 이제 많은 수의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장중 최고가 대비 11.7%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낮게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손해배상을 했는데요. 그 금액은 약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당시에 이 지금 주식을 팔았던 이번에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한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당시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야말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굉장히 그렇죠. 요구되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1,000원 낼 걸 이제 1,000주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고, 그리고 직원의 실수였는데 그것을 틈타서, 더군다나 삼성증권의 과장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아까 제목에 잘 나왔는데 유령 주식을 팔아가지고 결국 탐욕의 대가로서 이번에 결국 재판을 받아서 물론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회사에서도 뭐 쫓겨나고 등등의 많은,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요. 또 다른 두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조금 낮게 처벌하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112조 원대 배당 사고였습니다. 교수님, 어느 네. 증권가에서도 이 자사 직원들이 이렇게 가담한 적은 없었죠? 예, 이런 적이 사상 처음이었고요.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증권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3조 원이니까 이제 이게 배당 금액 했던 금액이 총 그 유령 주식이 112조 원이니까 한 30배가 넘는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게 주식의 문제는 그 3일 결제입니다. 내가 오늘 주식 주문을 내게 되면 오늘, 내일, 모레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증권 직원들도 16명이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혜택을 못 본 이유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그 금전적인 혜택을 못 보았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그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원장이 정권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데요. 정권회사에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면서 이게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3일 결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원장을 각 증권사가 보유하게 되면 이런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이런 도입이 되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 원장 기술 때문에 이렇게 유령 주식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면 또 정권 예탁원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상 처음으로 이런 정권 사고가 났고 또 앞으로 우리 정권사나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그전에는 특히 정권사나 금융기관의 이제 직원들은 이렇게 배당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조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때 숫자를 정말 그 글자를 잘못 기입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어서 맞습니다. 예. 되게 굉장히 증권사의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맞습니다. 낳기는 예. 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네.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에 가담했던 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선고가 생각보다는 약하게 나온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점을 듭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 사주 주식이거든요. 여기에 한 주당 1,000원이 배당돼야 되는데 한 주당 1,000주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회사 측의 전산 시스템의 오류 그리고 직원의 실수 이것 때문에 유발됐다는 점을 하나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다 보니까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합리성을 네. 잃었다. 이런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3일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실제로 이제 돈을 가져간 건 없지만은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퇴출 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걸 고려해서 선처를 해준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 실형은 모두 면했는데 예. 교수님은 오늘 이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16명 중에서 이제 그 3명이 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네. 1년 5개월 받았고 그다음에 1년씩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800억이 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1,800억이 금액이 체결되었고 주식수는 한 500만 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들이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이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주문을 자기들끼리 카카오톡이나 미리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뭐 변호사 비용을 내고도 남으니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했다는 게 정말 큰 잘못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 일시적으로 보여준 그 탐욕 때문에 삼성증권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손해를 다시 회복하느라고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